제 피가 방금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RH-AB형. 한국인 0.3%만 가진 희귀 혈액. 그 아이는 7살입니다. 8년 전 저는 이혼했습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DNA 검사 없이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3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서가 제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료급식소 봉사 일정 잊으신 거 아니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 맞다. 몇 시지? 오전 11시입니다. 30분 후면 행사 시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CEO의 사회공헌 활동은 언론에 좋게 보도됩니다. 알았어. 준비하고 갈게.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나이는 36입니다. 5년 전 IT 스타트업 CEO가 됐습니다. 회사는 업계 1위로 성장했습니다. 연봉은 억대를 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승용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도 저들처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10년 전 저는 평범한 IT 개발자였습니다. 대학 선배와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때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진아였습니다. 당신 꿈 응원할게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진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투자 유치, 제품 개발, 마케팅,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진아는 점점 외로워했습니다. 당신, 우리 좀 대화해요. 나중에 지금 바빠.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8년 전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당신과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진아가 말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혼 절차는 빨랐습니다. 진아는 위자료도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일밖에 몰랐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진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차가 무료급식소 앞에 멈췄습니다.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1층 건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구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봉사자 조끼를 입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배식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약 200명 정도 오실 예정이에요. 저는 배식대 뒤에 섰습니다. 옆에는 다른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11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들, 지친 얼굴의 젊은이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 저는 국자로 국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빨리 먹고 싶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나 8년 만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군데군데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진아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다음 분이요. 옆에 봉사자가 제 팔을 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국을 떴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남자아이는 짧은 머리에 또렷한 눈을 가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긴 머리에 예쁜 눈을 가졌습니다. 진아를 빼닮았습니다. 설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게 8년 전입니다. 저 아이들 나이는 7살쯤입니다. 이혼할 때 진아가 임신 중이었다면 내 아이들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아가 쟁반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우리 쳐다봐?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쉬. 조용히 해, 준호야.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그리고 저 여자아이는 저는 그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배식은 계속됐지만 제 눈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먹으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더 먹어. 진아가 자기 반찬을 아이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저는 조끼를 벗었습니다. 진아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망설이는 사이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누가 의사 없어요? 애가 쓰러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닥에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진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진아가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19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응급처치 교육받았습니다. 아이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119 오면 괜찮을 겁니다. 진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희귀 혈액병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달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혈액형인가요? RH-AB형이요. 너무 희귀해서 수혈받기가 힘들어요. 저는 제 팔을 봤습니다. RH-AB형. 바로 제 혈액형이었습니다. 한국인 0.3%만 가진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사장님.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래?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저는 진아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진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8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녀 쌍둥이 남 이준호, 여 이수아만 7세. 출생일 2018년 3월 15일.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2017년 7월. 진아는 이혼 당시 임신 약 8주 차였습니다. 하느님,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직업시간제 마트 계산원, 주3회 야간 대리운전. 특이사항 모친 뇌졸중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아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병든 어머니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일찍 돌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진아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먼저 읽으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진아는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꿈을 들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진아는 걱정했지만 믿어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진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집을 꾸몄습니다. 우리 나중에 크고 예쁜 집에서 살자. 아기도 낳고. 진아는 자주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미루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회사가 안정되면 그때. 하지만 회사는 절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아를 잊어갔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미안, 급한 미팅이 있어. 내일 저녁에 밥 먹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진아의 눈빛은 점점 슬퍼졌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뭐예요? 가끔 집에 들르는 손님 같아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저는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에 진아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 씨가 다니는 마트 알려줘. 예, 사장님. 봉천동 영마트입니다.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수요일 저는 그 마트로 갔습니다. 진아는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물건을 집어들고 그녀의 계산대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아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떨렸습니다. 진아야,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손님 계산하실 건가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라도 잠깐만. 손님, 뒤에 분들이 기다리십니다. 진아는 제 물건을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진아가 유니폼을 벗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이러세요? 미안해.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아야, 나 다 알아. 진아야, 나 다 알아. 쌍둥이 준호랑 수아 내 아이들이잖아.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제 가세요. 진아야, 제발. 가라고 했잖아요. 진아가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그 마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진아는 저를 보면 다른 출구로 나갔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통해 아이들의 유치원을 알아냈습니다. 하늘 유치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선생님들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하원 시간에 맞춰 저는 유치원 앞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준호와 수아였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는 네이비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분홍색 패딩을 입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 아이들이 놀란 듯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아는 사람이야. 엄마 친구예요?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저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미리 사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먹을래?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대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가르쳤구나, 진아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그럼 아저씨랑 같이 갈까?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우리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아가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준호와 수아는 슈퍼 앞에서 잠시 멈춰 진열된 과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었지만 누군가 정성껏 돌본 흔적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7살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어서 와. 간식은 냉장고에 있어. 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에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아의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진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진아야, 미안해. 그냥 장모님 상태가 궁금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가 혼자 진통을 견딜 때, 밤새 아픈 아이들을 안고 올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고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의 미안은 너무 늦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이제라도?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타나서 나 너희 아빠야라고 할 건가요? 그럼 아이들은 뭐가 되는데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진아야,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장모님 병원비도 필요 없어요. 진아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돈도, 당신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예요. 그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과로 갔습니다. 환자 이승혜 씨의 미납병원비를 납부하고 싶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총 3개월치 미납금이 480만 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치도 선납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가족에게는 제가 납부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익명 기부로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틀 후 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했죠? 병원비요. 병원비요, 당신이 냈죠? 왜 이래요? 왜 자꾸 우리 인생에 끼어들려고 해요? 진아야, 나는 그냥.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내일 당장 돌려받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나는 모든 걸 잘못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진아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진아.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아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뭐예요? 이야기 좀 하자, 제대로. 할 이야기 없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집에 있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때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준호가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유치원 앞 아저씨다. 진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을 만났어? 죄송해요. 나는 그냥. 나가세요. 진아야, 제발 기회를 줘. 나는. 엄마, 울어요? 수아가 나와서 엄마 치마를 잡았습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아저씨가 지금 가실 거야. 엄마, 저 아저씨 아까 유치원에서 사탕 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안 받았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 거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진아가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아야, 애들한테만이라도 말해줘. 내가.
당신이 뭔데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예요. 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발 이해해요.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랑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무료급식소를 다니고 너는 밤새 일하고. 그게 어때서요?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떳떳해요.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요. 당신처럼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8년 전에 선택했어요. 나보다 일을 선택했죠. 그건 당신의 권리였어요. 그리고 나도 선택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기로, 당신 없이 살기로. 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어쨌을 건데요? 당신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옆에 있었을 건가요? 진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도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아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회사만 생각했잖아요. 가족은 나중이었어요. 항상 나중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변했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진아야, 나한테 기회를 줘.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너희들을 책임지고 싶어. 책임? 진아가 비웃었습니다. 책임은 처음부터 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첫 걸음마를 할 때, 처음 말을 배울 때, 그때 옆에 있어주는 게 책임이에요. 지금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뭘 해야 너희들이 날 받아줘? 모르겠어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우리를 저버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저버릴 차례예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붙잡았습니다. 진아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들이 맞지? 진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준호랑 수아는 당신의 친자식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아와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익명으로 장모님의 병원비를 계속 납부했습니다. 아이들의 유치원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진아가 일하는 마트에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진아는 모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CEO직을 부사장에게 넘기고 저는 이사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함께 나눌 가족이 없는데. 저는 다시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봉사자로서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그곳에서 배식을 도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진아와 준호, 수아였습니다. 진아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봉사하고 있어. 앉아 밥 줄게. 저는 진아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아니에요?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응, 맞아. 왜 여기 있어요? 아저씨가 착한 일 하고 계시나 봐. 아이들은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식사 후 저는 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아야, 나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보여요.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아빠로 있고 싶어, 멀리서라도.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진아와 아이들은 무료급식소에 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사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주세요.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고마워, 예쁘다. 아저씨 착하잖아요. 매주 여기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도 착해요. 엄마는 매일 열심히 일해요. 응, 알아, 엄마 정말 대단하셔. 수아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멀리서 진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준호와 수아가 물어볼 것입니다. 아저씨는 우리한테 누구예요? 그때 진아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무료급식소로 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